231번입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첫 번째 나온 누르수를 A, 두 번째 나온 누르수를 B라고 하자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이 2차 방정식이 무엇을 갖는다? 중근을 가질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 말은 바로 이 확률이니까 바로 수학적 확률이 되겠죠. 그러면 전체는 주사위 두 개를 던지면 전체는 36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바로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확률이니까 그 2차 방정식의 중근을 가질 이 조건을 가지고 A와 B의 관계식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어떤 눈의 수를 가질 때 바로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바로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2차 방정식이 똑같은 근 두 개를 가져야 되겠죠. 맞나요? 자, 판별식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바로 0이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냥 B의 제곱, A 제곱에 마이너스죠. 4. A가 얼마죠? 1, C가 B니까 A 제곱 마이너스 4B가 0이 되어버리면 이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바로 이 관계식을 만족시켜주는 AB 순서상의 개수를 찾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사위 두 개를 던지니까 우리가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진다. 자, 여기에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지는 경우나 자, 두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경우나 경우의 수는 똑같이 36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 관계식은 결론적으로 A 제곱이 바로 이항하면 4B, 즉 4B가 A 제곱이 되면 되겠네요. 그러면 B는 무엇이 된다? 4분의 1의 A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A와 B는 주사위 눈이니까 모두 다 A와 B는 어떻게 된다? 1과 6 사이의 숫자만 될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놓고 생각해도 되고,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서 순서상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볼 때 그냥 위에 게 더 편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A가 1일 때 바로 4B는 무엇이 돼야 된다?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B가 바로 무엇이 된다? 4분의 1이 되니까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에 거나 밑에 거 아무거나 이용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B의 값을 그대로 찾으려면 자, 아래쪽에 이용을 해보면 A가 1일 때는 B가 4분의 1이 되니까 없죠. 왜냐하면 1부터 6까지 자연수니까. 자, A가 2면 어떻게 됩니까? 4가 되어서 B는 약분이 되니까 1이 되네요. 그죠? 따라서 A, B의 순서상을 적어보면 A가 얼마일 때? 2일 때 비로소 B가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 이거는 간단해서 숫자를 넣으면 되지만 사실 B가 무엇이니까 1부터 6까지 자연수니까 결론적으로는 A 제곱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4의 배수가 되어야 되죠. 4의 배수. 그래야지 4와 약분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방금 2를 넣으니까 4가 됐고 3은 크니까 할 필요 없죠. 4를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4의 제곱이 16이니까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A에다가 4를 대입하면 B도 4가 된다. 맞나요? 자, 그런데 5를 넣으면 25니까 안 되고 6을 넣으면 36인가요? 6을 넣으면 6의 제곱 36이죠. 그러면 B는 얼마 되어버립니까? 4분의 1 곱하기 36이 되어서 9라는 정수는 나오지만, 자연수는 나오지만 A와 B는 1과 6 사이니까 자, A가 6일 때는 B가 9가 되어서 자, 눈의 수는 9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이 두 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은 몇 개 존재하지 않아서 선생님이 표를 만들지 않았는데, 자, 여러분들은 또 표를 만들어서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몇 가지가 된다? 두 가지가 되네요.
그러므로 얼마가 됐다. 이러고 약분하면 확률은 바로 18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형태의 문제도 여러분들 내신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고 하면 우리가 판별식 D는 0인데 우리가 이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A와 B의 관계식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판별식을 이용하면 A와 B의 관계식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32번입니다. 자, 648의 모든 양의 약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 있는 카드가 있는데요. 그 주머니 안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낸다. 자,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니까 우리는 수학적 확률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카드에 적힌 수가 60의 약수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이 주머니 속에는 648의 바로 양의 약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몇 장인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그 말은 바로 648의 양의 약수를 먼저 찾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수 문제는 항상 무엇을 소인수분해하면 된다고 했죠. 648을 여러분들을 소인수분해를 해보면요. 한번 해볼까요? 자, 648은 자, 일단 짝수인데요. 자, 이 6, 4, 8을 모두 다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바로 18이 되니까 얘는 9의 배수가 되겠죠. 따라서 선생님은 9로 먼저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9로 우리가 곱으로 표현해 보면 9, 7이 63에 9이 18이 되겠죠. 그러면 9는 3의 제곱이고 여기가 또 8 곱하기 9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8은 2의 세제곱이잖아요. 9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과 3의 제곱, 3의 4제곱으로 우리가 소인수분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소인수분해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냥 곱셈으로 표현해서 소수들의 곱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648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으로 어떻게 된다? 바로 소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양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고 했죠? 2의 지수 3에다가 얼마를? 1을 더하고 3의 지수 4에다가 1을 더한 바로 몇 개가 된다? 20개가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 648이라는 것은 2 몇 개와 3개와 3 몇 개로 4개로 구성되어 있는 숫자가 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2가 3개 있는데 2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즉 2를 취할 수 있는 액션은 2를 한 번도 취하지 않아도 되고 2를 한 개만 취해도 되고 2를 두 개만 취해도 되고 2를 3개 모두 다 취해도 되니까 한 번도 취하지 않는 것과 합쳐서 2를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몇 가지? 네 가지가 된다고 했죠. 3도 마찬가지죠. 3도 한 번도 취하지 않아도 되고, 한 번 취해도 되고, 두 개 취해도 되고, 세 개 취해도 되고, 네 개 모두 다 취해도 되니까, 바로 3이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몇 가지다? 5가지가 되어서, 바로 전체 양의 개수가 20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만약에 2를 두 번 취하고 3을 한 번만 취했다면 2를 두 번 취하고 3을 한 번 취했으니까 바로 이 12가 바로 648의 약수가 된다는 말이고 2는 한 번 취했는데 3을 몇 번 취한다? 세 번 취해버리면 바로 27 곱하기 2니까 54가 되어서 54도 648의 약수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는 한 번도 취하지 않고 3만 몇 번 취하겠다. 네 번 취해버리면 81도 바로 648의 약수고 2를 한 번도 취하지 않고 3 한 번만 취한다면 바로 3도
648의 약수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수에다가 1을 더 바로 그 수들을 곱한 게 최종적으로 바로 648의 약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주머니 안에는 몇 개의 바로 숫자 카드가 있다? 20개의 숫자 카드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그 20개 중에 하나를 꺼내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머니에서 어떤 하나를 꺼내는 것은 바로 컨비네이션이죠. 따라서 20개 중에 하나를 꺼내니까 결론적으로 20 컨비네이션 1인데 한 개를 꺼낼 때는 바로 무엇이다? 그냥 그 개수만 적어주면 되겠죠. 자, 주머니에서 어떤 카드를 꺼내는 거, 공을 꺼내는 거, 구슬을 꺼내는 것은 무조건 조합입니다. 아시겠나요? 그 꺼내기만 하니까 조합이고, 그 꺼낸 것을 만약에 두 개를 꺼내서 첫 번째 꺼낸 것을 10의 자리, 두 번째 꺼낸 것을 1의 자리, 이렇게 또 규칙이 있다면 그것을 꺼내어서 순서를 정해야 되니까 순결이 되겠지만, 꺼내는 것만 이야기한다면 조합이 되는 거죠. 되겠나요? 그럴 때 그 꺼낸 카드가 60의 약수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 말은 꺼낸 카드는 648의 약수이니까 648의 약수 중에서 60의 약수가 되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648과 60의 바로 무엇이 되어라? 공약수를 찾아줘야 되는 거죠. 공통약수. 이해되나요? 이렇게 공약수는 어떻게 찾아준다고요? 바로 최대 공약수에 이 공약수가 최대 공약수의 무엇이 된다? 약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그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몇 개 있는지를 찾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얘도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648과 60을 가지고 이렇게 직접 나누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벌써 무엇을 648을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으로 성인수 분해를 해 놓았으니까 60도 성인수 분해를 하여서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60은 어떻게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되겠습니까? 자, 60은 일단 6이니까 6 곱하기 10. 그럼 6은 2 곱하기 3이고 10은 2 곱하기 5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2의 제곱과 3 하나와 5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60과 648의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공통인 약수니까 인수가 같은 개수만큼만 가지고 오면 되는 거죠. 2를 가만히 봤더니 2가 3개 있고 2가 2개 있으니까 공통적으로 가지는 것은 2가 2개 있는 것이고 3은 4개 있고 하나 있으니까 공통적으로는 3이 하나 있는 거죠. 5는 어떻습니까? 여기 없지만 얘는 5의 0제곱이고 얘는 5의 1제곱이잖아요. 그럼 얘는 5가 없는데 얘는 5가 한 개 있으니까 바로 5는 몇 개 가지고 오야 된다?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거죠. 공통이니까. 따라서 최대 공약수가 바로 2의 제곱 곱하기 3, 바로 12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참고로 우리가 여기에서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참고로 최소 공배수는 자, 있는 거 모두 다 갖고 오는 거죠. 이 두 개, 이 세 개가 모두 다 갖고 온다는 말은 자, 2가 세 개. 3은 모두 다 갖고 오면 3이 네 개. 5는 없지만 여기 하나 있으니까 5가 한 개가 되어서 얘가 바로 최소 공배수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공통인 부분만 가지고 오면 되고 최소 공배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따라서 우리는 이 648과 60의 최대 공약수가 2의 제곱 곱하기 3이므로 이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되니까 이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두 개가 있으니까
2는 안 써도 되고, 한 번 써도 되고, 두 번 써도 되는 세 가지의 액션이 있는 것이고, 3은 하나 있으니까 안 써도 되고, 한 번 써도 되니까 두 번의 액션이 있는 거죠. 따라서 6개가 되는 거죠. 이 12의 약수를 적어보세요. 1, 2, 3, 4, 6, 12. 이렇게 6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아시겠나요? 따라서 이 숙무장의 카드 중에서 하나를 꺼집을 때 60의 약수가 될 수 있는 것은 몇 개 있다? 바로 6개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나요? 아시겠나요? 따라서 2로 약분하면 바로 10분의 3이 이 문제의 바로 확률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233번입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세 번 던진다고 했죠. 자, 이 말이나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거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나온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 C라고 할 때, 자, 다음 식을 만족하는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A보다는 B보다 크고, 여기에 이고니까 바로 AND죠, AND. 그리고입니다. A보다는 C가 크다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는 B와 C가 A보다는 크면 된다는 것입니다. B와 C는 상관관계가 없어요. B와 C는 그냥 A보다 클 확률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주사위를 세 번 던지니까, 자,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 곱하기 6, 바로 6의 세제곱, 바로 216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A를 기준 잡아가지고 바로 B와 C가 A보다 더 큰 경우를 생각하면 되니까 주사위를 던질 때 자, A가 1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A가 1부터 시작하면 B는 A보다 커야 되니까 B의 값이 될 수 있는 경우는 2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6까지. 맞죠? C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부터 6까지가 되겠죠. 따라서 A가 1일 때 B가 2부터 6, C도 2부터 6이니까 우리는 B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5가지고 C가 될 수 있는 경우도 5가지니까 5 곱하기 5 바로 얼마가 된다? 25가 되는 거죠. 저 순서상이 예를 들어서 A가 1 딱 고정이 되어야 되죠. B가 2일 때 C는 2, 3, 4, 5, 6, 5가지가 될 수 있죠. 그 중에 예를 들어서 5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자, A가 1일 때 B가 만약에 4라면 C는 2, 3, 4, 5, 6, 자, 5가지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종류들을 다 카운트하면 결론적으로 A는 한 가지죠. 여기 A는 1 한 가지, B는 5가지, C는 5가지가 되어서 25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A가 2일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B는 얼마부터 되죠? 3부터 6까지. C는 얼마부터? 동일하게 3부터 6까지. 그러니까 A는 이 한 가지지만 B는 몇 가지? 네 가지. C는 몇 가지? 네 가지가 되어서 16가지가 되겠네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A가 3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동일한 방법으로 B는 4부터 6까지, C는 동일하게 4부터 6까지니까 자, A는 3 한 가지고 B는 몇 가지? 세 가지. C도 세 가지가 되어서 9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A가 4일 때는 어떻게 되죠? B는 얼마부터? 5와 6, 딱 두 가지겠네요. C도 5와 6, 딱 두 가지겠죠. 따라서 A는 4 한 가지, 바로 B와 C는 각각 두 가지가 되어서 몇 가지가 된다? 네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A가 5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A가 5일 때는 B와 C는 5보다 커야 되니까 6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겠죠. 따라서 A 한 가지, B도 한 가지, C도 한 가지가 되어서 바로 한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A가 6이 되어버리면 어떻습니까? B는 6보다 더 큰 숫자, C도 6보다 더 큰 숫자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A가 6일 때는 이 조건을 만족해주는 바로 경우의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섯 가지로 분류했으니까 이 25와 16과 9와 4와 1을 더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16과 4를 더하면 20이고요. 9와 1을 더하면 얼마가 되니까 10이 되니까 30 더하기 25 얼마가 된다? 55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전체는 얼마가 되고요? 216이 되고요. 자, 이 분자가 55가 되는데 얘가 약분이 되나요? 자, 약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야 되겠죠. 주관식일 때. 그럴 때는 이 두 수 중 하나를 소인수분해 보세요. 그 말은 두 수 중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그러면 이 55라는 것은 5의 배수이고 11의 배수입니다. 그러면 216이 5로 나누어지나요? 안 나누어지죠. 11로 나누어지나요? 안 나누어지죠. 그러면 216분의 55가 바로 기하 분수가 되어서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수 중 어떤 수 하나를 모여서 소인수분해해서 그 수가 그 수로 약분이 되는지를 체크하면 되고 아니면 216도 소인수분해 해보는 거예요. 216은요. 2와 1과 6을 더하면 9니까 바로 9 곱하기 9이 18, 94, 36이 되나요? 9는 33이 되고요. 24는 얼마가 되죠? 38이 23이다. 3이고 8은 2의 세제곱이 되겠죠. 자, 따라서 이 3이 몇 개? 3개. 2가 3개 있으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되니까 분모 분자를 보면 서로 약분되는 게 없겠죠. 아시겠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6의 세제곱이 216이니까 소인수분해를 할 때 6은 2 곱하기 3의 전체 세제곱이겠죠. 따라서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이렇게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도 소인수분해를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하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각각을 더해도 되지만 결론적으로 보니까 여기는 5의 제곱, 여기는 4의 제곱, 여기는 3의 제곱, 여기는 2의 제곱, 여기는 1의 제곱이니까 우리는 무엇을 이용하여 이 다섯 개를 구할 수도 있다. 바로 시그마를 이용할 수도 있죠.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이니까 일반항은 K의 제곱이 되게 돼요. 그러면 시그마 K는 얼마부터? 1부터 얼마까지? 5까지의 합으로 K제곱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얘는 몇 개 안 되니까 쉽게 더하면 되겠지만, 이게 좀 많을 때는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겠죠. K제곱 공식 오랜만에 나왔죠? 6분의 맞나요? 자, 1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치, 오니까 5, n 곱하기 하나 더 큰 거죠. 하나 더 큰 거면 6이 되고, 자, 마지막은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었죠. 요 두 수를 더하면 되니까 1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6과 6을 약분해버리면 요 합이 얼마가 나온다? 55가 나오는 것도 우리가 시그마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것도 이 문제를 통해서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234번입니다. 서로 다른 소설책 두 권과 서로 다른 시집 세 권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소설책을 라지 A, 라지 B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집을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다섯 권의 책을 책꽂이에 일렬로 꽂는다. 일렬로 꽂으니까 이 다섯 개를 순서 있게 배열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순열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는 얼마가 되죠? 다섯 개 전체를 순서 있게 배열하니까 5 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자, 확률을 계산할 때 팩토리얼이 나오면 어떻게 알아? 계산을 일단 하지 말라고 했죠. 약분 처리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럴 때 양 끝에 시집이 오라고 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순열에서
자, 맨 앞과 맨 뒤, 맞죠? 양 끝에 누가 온다는 거. 바로 탑 5에 있었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전체 5개를 배열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책꽂이, 두 번째 책꽂이, 세 번째 책꽂이, 네 번째 책꽂이, 다섯 번째 책꽂이 안에 각각 하나씩을 배열하는 오펙토리얼 안에 이 바로 제일 앞과 제일 마지막, 즉 양 끝에는 시집이 오라. 즉 시집이 지금 몇 권이 있어요? 세 권이 있죠. 이 세 권을 여기 일단 먼저 배열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권, 서로 다른 세 권 중에 몇 권을 선택하여 두 권을 선택하여 제일 앞과 제일 마지막에 순서 있게 배열하는 3 퍼무테이션 2가 되겠죠. 물론 얘를요, 어떻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퍼무테이션으로 생각해도 되겠지만 무엇으로 생각해도 된다? 자, 첫 번째 자리에 올 바로 시집을 선택하는 경우가 몇 개입니까? A, B, C 세 가지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A가 왔다면 마지막에는 A는 이제 쓸 수가 없으니까 B, C 중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배열하면 되니까 두 가지. B가 올 수도 있고 C가 올 수도 있는 두 가지가 되겠죠.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았는 우리가 책은 무슨 책? 바로 이 세 자리 안에는 바로 소설책 몇 권과 두 권과 소설책 두 권과 시집 한 권이 남았지 않겠습니까? 이 세 권을 이 안에 순서 있게 배열하는 3팩토리아를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확률은 경우의 수를 두 번 구하는 건데,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만 찾아주면 되니까, 경우의 수를 두 번 구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5팩토리얼은 3팩토리얼의 약분되죠. 얘가 5 곱하기 4 곱하기 3팩토리얼로 볼 수 있잖아요. 3팩토리얼, 3팩토리얼 약분하고 2하고 4하고 약분하면 분모가 얼마든가 5와 2, 10이 되고 문자는 3만 남아서 10분의 3이 바로 이 문제의 확률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5팩토리얼 120 이렇게 하지 말고요. 팩토리얼은 약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여기에 3 퍼무테이션을 사용해도 되지만 순열 자체가 곱의 법칙으로 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 3 곱하기 2라고 적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235번입니다. 자, 5개의 숫자 1, 2, 3, 4, 5를 모두 사용하여 5자리 자연수를 만든다고 했죠. 그때 그 5자리 자연수가 짝수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5개의 이 숫자를 순서 있게 배열하는 방법은 바로 전체를 모두 다 배열하니까 5 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짝수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자리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5자리 칸을 만들어 놓는다고 했죠. 그런데 짝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1의 자리에 누가 와면 된다? 2가 오든 4가 오든 짝수가 와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분류해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가 왔을 때 이 네 자리 안에는 누가 와야 된다? 1과 3과 4와 5를 순서 있게 배열하면 되겠죠. 0이 없으니까 이 전체를 배열할 때는 몇 팩토리얼? 4 팩토리얼이 되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런데 두 번째도 어떻습니까? 4가 왔다면 여기는 1과 2와 3과 5로 순서 있게 배열하면 되니까 또 플러스, 왜 분류했으니까 플러스 4 팩토리얼 해도 되지만 그대로 2를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되나요? 그러면 4 팩토리얼, 5 팩토리얼을 약분하면 4 팩토리얼로 약분되니까 5만 남아서 결론적으로
확률이 얼마가 된다? 5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236번입니다. 자, 5명의 학생이 있는데요. 이 5명 학생 중에서 3명이 3인용 소파에 나란히 앉을 때 A가 소파 가운데 앉을 확률은 바로 n분의 1이라고 하네요. 이때 바로 n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일단 3인용 의자에 앉으니까 우리는 이 5명을 다 앉히는 경우가 아니겠죠. 5명 중에서 몇 명만 선택하여 3명만 선택하여 순서 있게 배열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 여기서 조심할 게 5팩토리얼이 아니죠. 5명 중에 3명을 순서 있게 배열해야 되니까 바로 5 퍼뮤테이션 3 순열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얘를 굳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도 어떻게 하면 되겠다? 첫 번째 자리에 앉을 사람 5명 중에 1명 선택하고 두 번째 앉을 사람, 그렇죠? 첫 번째에 A가 앉았다면 두 번째는 A를 제외한 4명이 앉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 C가 앉을 수가 있고 그러면 세 번째는 두 명이 아니라 3명이 앉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선생님처럼 고배 법칙으로 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A가 소파 가운데 앉으라고 했는데 앞에 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죠. 얘는 전체 경우, 전체를 생각할 때는 이 조건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 5명을 중 3명을 선택하여 배열하는 거죠. 아시겠나요? 물론 이것은 또 다르게 어떻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5명 중에서 일단 앉힐 세 사람을 먼저 선택하는 거죠. 선택한 다음에 그 세 사람을 순서 있게 배열하는 이 경우와 어떻다? 똑같다는 거죠. 원래 순열은 조합, 즉 뽑은 다음에 순서 있게 배열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5 퍼뮤테이션 3이라고 써도 되고 5 곱하기 4 곱하기 3 아니면 5 컨비네이션 3에다가 3 팩토리얼을 곱하는 어떤 경우를 적어줘도 다 결과값은 같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그냥 곱의 법칙으로 쓰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 경우는 모두 다 구해 놓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건, 바로 A가 소파 가운데 앉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A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뽑아야 되겠죠. A는 반드시 뽑는 한 가지가 있을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 일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제 A를 제외한 몇 명 중에 4명 중에 순서 있게 뽑아서 배열하면 되니까 무엇을 이 첫 번째 자리에 앉을 사람은 이 4명 중에 1명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러면 D라고 선택하면 D를 적고 지워버리세요. 그럼 남는 것은 3명이 있으니까 3명 중에 1명을 뽑아서 앉히면 되니까 4 곱하기 3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얘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요? 멋있게 여러분들이 표현하려면 바로 1을 제외한 1이 아니라 A를 제외한 4명 중에 몇 명을 뽑아서 2명을 뽑아서 순서 있게 배열한다. 아니면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2명을 배열한다. 다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4와 3이 약분이 되네요. 그죠? 따라서 얼마가 된다? 5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확률이 5분의 1이니까 n의 값은 바로 얼마가 되겠다? 5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37번입니다. 자, 세 쌍의 부부가 일렬로 앉아 사진을 찍을 때 그랬죠. 세 쌍의 부부니까 전체 사람은 몇 명이죠? 6명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부부를 한 명은 라지 A, 한 명은 스몰 a로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한 명을 B, 한 명을 스몰 b. 세 번째 부분은 한 명을 C, 한 명은 스몰 c. 이렇게 여섯 명이 있을 때, 그 여섯 명을 일렬로 앉아서 사진을 찍는다고 했으니까 바로 순서 있게 배열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여섯 명을 순서 있게 배열하는 6팩토리얼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럴 때 부부끼리를 서로 이웃하라고 했습니다. 자, 부부끼리 서로 이웃하다. 바로 순열에서 바로 탑 5 중 첫 번째 거죠. 이웃한다면 이웃하는 것끼리를 뭐 해라? 주머니에 안에 집어넣으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이 주머니를 먼저 배열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여섯 명이지만 주머니는 세 개니까 이 주머니 세 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3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런데 일이 끝나지 않았죠. 이 주머니 안에서도 이 주머니 안에 있는 이 두 명이 서로 자리를 바꿀 수가 있으니까 첫 번째 주머니에서 첫 번째 부부가 자리 바꾸는 두 가지 일이 끝나지 않았고 두 번째 부부가 자리 바꾸는 경우 세 번째 부부가 자리 바꾸는 경우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머니 안에 넣었을 때는 그 주머니 안에서도 자리 바꿈을 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선생님은 2라고 적었는데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그죠? 3명이면 3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식만 계산해 주면 되는데, 자, 6팩토리얼은 3팩토리얼과 약분되면 6과 5와 4까지만 남겠네요. 자, 2하고 2가 4니까 4로 약분하고요. 2팩토리얼 하나 약분해버리면 3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15분의 1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웃하라. 이웃하는 것끼리 주머니에 먼저 넣고 나중에 그 주머니를 배열한 다음에 주머니 안에서도 자, 자리 교체를 할 수 있는 그 수만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238번입니다. 자, 6개의 문자, 즉 스프링이 되겠죠. 그죠? 자, 이것을 일렬로 나열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같은 문자가 존재하지 않고 서로 다른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한다고 했네요.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문자 6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 바로 6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이럴 때 P와 N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있을 확률입니다. 자, 누구와 누구 사이에 몇 개가 들어온다. 이것도 우리가 탑 5에서 공부한 거죠. 자, 누구와 누구 사이 했을 때는 어떻게 해라? 바로 박스 제작하라고 했습니다. 몇 인용 박스를 만들어야 됩니까? 바로 P와 N 사이에 두 개의 문자니까 바로 4인용 박스를 만들면 되겠죠. P와 N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들어오라고 했었으니까 4인용, 바로 4인용 박스를 문제 제작하라. 기억나나요? 자, 그러면 일단 P와 N을 먼저 배치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PN이 와도 되고 MP가 와도 되니까 몇 가지다?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쓰면 PN이라고 나타내 볼게요. 그럼 일단 박스 제작을 해야 되니까 자, P와 N은 이제 더 이상 쓸 필요가 없고 나머지 S, R, I, G 이 네 개의 문자를 가지고 박스 제작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첫 번째 이 P 옆에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이 S, R, I, G 네 개 중에서 한 가지니까 네 가지가 올 수 있죠. 그럼 여기에 만약에 G가 왔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다음에는 누가 올 수 있다? 자, G도 제외한 SRI 중에 올 수 있으니까 세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R이 왔다고 가정합시다. 물론 얘를 어떻게 표현해도 된다. 4 퍼무테이션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4 컨비네이션 이에다가 2 팩토리얼로 처리해도 되는 거죠. 아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박스 제작이 끝났죠. 그럼 일이 끝났나요? 아직도 일이 끝나지 않았죠. 자, 무엇을 해야 된다?
이제 박스를 하나로 보고 남는 S와 I까지 합쳐서 몇 개, 박스 하나와 문자 두 개, 이 세 개를 순서 있게 배열해주는 3팩토리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얘를 처리할 때 이 3팩토리얼과 4를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4팩토리얼이 되어버리죠. 따라서 4팩토리얼로 약분하면 여기는 6가 얼마만 남는다? 5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2와 3이 6이니까 6과 약분해서 결론적으로 얼마가 된다? 5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4 곱하기 3 팩토리얼이 바로 4 팩토리얼인가 4 팩토리얼로 약분하면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일일이 계산해서 처리하지 말고 팩토리얼들은 약분해서 처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와 누구 사이의 이런 말, 바로 박스 제작인데 PN도 MP로 놓을 수 있으니까 요 2가 바로 의미하는 것이 바로 PN을 자리 바꾼 두 가지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요 4 곱하기 3까지가 어떻게 말하면 박스 제작한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